아버지의 총으로 천사를 쐈어. 살려줘야 했지만 죽긴 놔뒀어. 천사를 박제의 벽에 걸어두고 싶었거든. 나의 벽에 말이야. 2019년 7월 무더운 여름 17살의 데빈스 비앙카는 그녀가 기다리던 니콜 돌렁갱어의 콘서트에 갈 예정이었다. 돌렁갱어는 91년생의 캐나다 가수이자 작곡가, 아티스트로 2011년 중반 텀블러에 자신의 음악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그녀는 거식증으로 쉬면서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을 녹음했다. 이 곡의 가사들은 구어, X, BDSM, 우울증, 자해, 성식장애를 포함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오랫동안 온라인 외에 바깥 세상을 접하지 않았던 비앙카는 돌렁갱어의 콘서트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이 콘서트에 함께 가기로 한 친구는 브랜든 클라크였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비앙카를 처음 만나 그녀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기는 5월 초의 봄날이었다. 비앙카는 넷상에서 만난 클라크를 어머니인 킴 데빈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예의가 바르고 좋은 아이로 보였으며 살인자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21살의 나이를 19살이라고 속이기는 했지만 그런 사소한 거짓말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 후 클라크는 자주 비앙카의 집에 드나들며 어머니인 킴 데빈스의 신뢰를 얻었다. 비앙카는 이 돌렁갱어의 콘서트에서 디스코드에서 대화를 나눈 알렉스라는 남자도 함께 만날 예정이었다.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클라크는 비앙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함께 콘서트에 동행했다고 한다. 그날 비앙카는 아침 일찍부터 여러 의상을 입어보며 어머니의 의견을 묻고는 했다. 그녀는 몹시 들떠 보였으며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그녀가 당시 입은 의상은 블랙 탱크탑과 블랙과 화이트의 체크 무늬 치마, 블랙 화이트 반스와 블랙 벨벳 미니 백이었다. 비앙카는 퀸스로 이동하는 내내 풍경사진을 찍어 업데이트했으나 저녁 7시 30분경 어머니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날이 그녀의 어머니 킴 데빈스가 자신의 딸인 비앙카를 본 마지막이 되었다. 비앙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소녀였다. 한때 비앙카가 자살까지 생각했기에 그녀의 어머니는 비앙카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그녀는 언론에서 알려진 것처럼 유명한 셀럽도 아니었고 화려한 삶을 사는 10대의 소녀도 아니었다. 그녀는 어둡고 우울하며 위대로운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 비앙카는 10대의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정신과 의사들도 가장대하기 어려워하는 병명 중 하나이다. 대부분 정서가 불안정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자제력이 부족해서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이다. 비앙카는 특히 소음에 예민했으며 청각을 자극하는 소리에 극도로 과민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10대의 대부분을 외톨이로 지냈다. 현실 세계에서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워했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 역시 힘들어했다. 특히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었던 비앙카는 또래 친구들과 대화할 만한 공통적인 주제나 이야깃거리도 없었다. 2018년 10월에서 2019년 2월까지 그녀는 올버니의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그로 인해 고등학교 과정 역시 대부분 홈스쿨링을 받아야 했다. 그런 그녀에게 온라인이란 그녀가 대화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앙카는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얼마 후에는 모호크 밸리 커뮤니티 대학에도 입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가 살해당한 장면은 클라크에 의해 디스코드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며 재빠르게 퍼져나갔다. 클라크는 영화 파이트 클럽의 대사를 인용해 인스타그램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 미안해, 비앙카.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어. 클라크는 비앙카를 살해한 후에 자신도 죽을 예정이었다. 그는 스스로 9.11
비앙카에게 전화를 걸었고 사람을 죽였음을 밝히고 제 목을 찌르는 장면도 셀카로 찍었다. 그는 디스코드에 죄송하지만 궤도를 돌릴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긴다. 궤도란 순결한 처녀성을 가진 소녀들을 좋아하는 남성 집단으로 섹스를 목적으로 여성의 주변을 맴돈다는 의미에서 생긴 용어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어린 소녀들을 선택해 처녀성을 숭상하며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는다. 이 궤도들에게 선택된 소녀들은 그들에게 아이돌과 같은 존재이며 선물이나 약물 등의 돈을 보내 환심을 산다. 소녀들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자신의 누드 사진을 보내기도 한다. 비앙카도 몇몇 남성들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들은 선망하는 소녀가 처녀가 아님을 알게 되거나 이상향에서 멀어지면 온갖 비난을 하며 정보 해킹과 집단 괴롭힘, 스토킹을 시작한다.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스토킹당하고 끔찍한 날들을 보냈던 다른 10대 소녀의 증언이 남아있기도 하다. 비앙카는 어릴 때부터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4chan에서 나이 많은 남성이나 아웃사이더 집단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성장했다. 사실 그녀 자체도 평범한 소녀는 아니었다.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녀는 온라인으로 도망치는 습관이 있었고 넷상에서 다양한 인격을 만들어냈다. 넷상에서 비앙카의 페르소나는 대부분 어둡고 파괴적이며 공격적이었다. 다른 이에게 자살을 강요하거나 매번 성정체성은 달라졌으며 거짓으로 일관했다. 그녀는 이 4chan에서 알게 된 남성과 첫 경험을 한 후 적어도 2년간 처녀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남성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다. 그녀의 개인정보는 4chan에 올려졌고 비앙카는 그들의 이상에서 멀어지자 마녀 사냥을 당했다. 클라크는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궤도 중 하나였다. 초기 검찰 측은 비앙카가 콘서트 당일 알렉스와 키스를 했고 질투한 클라크가 우발적으로 그녀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추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클라크는 살인을 생중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목의 6이라고 새겨진 클라크의 초상화로 보이는 그림이 일종의 시그널처럼 업로드되어 있다. 클라크는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사람을 죽이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을 검색했고 특히 목의 혈관인 경동맥과 죄식 및 교수형 방법을 모색했다고 한다. 이는 클라크가 비앙카와 처음 만난 5월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보는 것이 맞다. 보통은 호감이 가는 여자를 만나면서 죽일 계획부터 세우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는 애초에 궤도 중 하나였던 클라크가 비앙카를 희생자로 삼기로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클라크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알렉스와 키스한 비앙카와 심하게 다투었고 소강 상태가 되자 뒷좌석에서 잠든 그녀를 타깃으로 삼았다. 그는 그녀가 잠든 틈을 타 앞좌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녀의 목을 찔러 죽이는 장면을 촬영했다. 클라크는 전체 비디오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증거품으로 이 비디오를 압수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찰의 대응으로 클라크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지만 2급 살인으로 25년형을 받았다. 재판 후에 그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져 있다. 머리는 빠지고 몇 년의 시간을 초월해 나이를 먹은 것처럼 보인다. 클라크의 살인에는 그가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그가 이런 살인을 계획한 것에는 아버지인 제이슨 클라크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해 그녀의 목을 찌르겠다며 경찰과 대치한 적이 있다. 당시 클라크의 나이는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았다. 아들 클라크는 아버지가 자행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비앙카를 살해했다. 그에게 극복할 수 없던 유년 시절의 끔찍한 기억을 똑같이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비앙카가 살해당한 장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고 세상 속에 섞이기 어려워했던 소녀는 한 남자로 인해 끝을 맞이하게 된다. 비앙카의 장례식에는
온라인에서 만난 12명의 친구와 그녀를 애도하는 3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살아있을 때는 온라인 외에 친구가 없었던 우울한 17세의 소녀가 죽어서야 온라인 밖의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컬하다.